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자, 오늘 금요일장까지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 한 주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오셔가지고 또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장에 좀 악재가 나온 종목이 있는데 오히려 이 악재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악재 내용이 뭐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장전에 한국항공우주에서 공시를 하나 합니다. 내용이 회사 존립을 좀 위태롭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의 공시가 나온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이라는 공시를 냈는데 거래 상대는 국내 공공기관, 거래 중단 내용이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겠다.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은 공공기관에서 입찰 나오는 거를 한국항공우주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현재 사업의 대부분이 공공입찰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회사 존립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심각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형 악재가 나왔는데, 근데 왜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지금부터 좀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이 100%입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정부 입찰에 참여해서 헬기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형 전투기도 이제 만들었잖아요. 이제 시제품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전투기도 이제 국산화로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위 사업에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상당히 많은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국가주도의 우주항공 사업 있죠. 이것도 결국엔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메인이 돼가지고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못하게 하면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헬기나 전투기나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한국항공우주가 아니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해외에서 전부 다 수입을 하겠다. 이렇게도 역설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나왔을까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등에 적용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식회계 또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그런 회사들은 공공기관 입찰에 제한을 둔다라는 법을 명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 분식회계에 대한 이유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2011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78억 원의 가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회계연도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그리고 공시했다.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78억 8,900만 원의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3월 달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동안 한국항공우주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협력업체에서 지급한 성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원가로 간주를 해가지고 기록을 했다라는 거. 두 번째,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했다는 점. 세 번째, 예상 손실을 여러 회계 기간에 나누어서 비용을 인식했다라는 점. 재무제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그동안은 잡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중간에 잡아내지 않았냐? 이런 이제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왜냐면은 항상 매년마다 감사 의견을 내잖아요. 감사 의견은 항상 적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기보다는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잘못된 그 상황 인식으로 인한 회계 처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이번에 재판으로도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대표였던 하성룡 전 대표가 1심 집행유예가 나왔는데요. 분식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집행유예를 나오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부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본인이 대표를 하던 시기에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전형과 면접정에서 탈락한 14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업무 방해죄에 들어가고요. 2013년에서 2017년 한국항공우주 자금으로 구입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업무상 횡령,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이거는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죠. 하성룡 대표가 책임져야 될 문제고,
일부 회계 분식 유형은 관련 회계 처리가 기준에 위반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일부는 회계 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회계 분식을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무죄를 줬습니다. 무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국항공우주는 결국엔 78억 과징금까지 내게 돼 있어요. 이게 고의적인 분식회계는 아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누군가는 이득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잘못 작성한 값으로 78억이라는 과징금을 이미 부여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 가격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기 힘든, 그리고 너무 과한 법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간에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한국항공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공시 내용에서 그걸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단 예상 기간이 바로 7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향후 대책을 보게 되면 바로 한국항공우주에서 2021년 6월 25일자로, 즉 오늘자로 해가지고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재처분 취소 소송 등을 통해서 적법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오죠. 얘기는 뭐냐면 당장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시에는 제재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다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죠. 법정 다툼이 시작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모든 효력이 다 중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판이 나기 전까지. 만약 결판이 나면 그때 만약에 공공기관이 이겼다. 그때 가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입찰 정지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입찰 정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제재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부분이 결국엔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송이 어느 정도 걸리냐? 소송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2년이나 3년 동안에 이 공시는 무효한 공시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송 해가지고 판결이 나올 때요, 판결이 한국항공우주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아까 앞에도 봤다시피 분식회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 부분에서 뭔가 위법적인 부분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억 원의 과징금을 이미 내기로 결정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입찰 자격 금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 그리고 당장에 지금 현 경영진은 당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과거 경영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경영진이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를 맡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을 할 경우에 오히려 국가에서 한국항공우주에 무조건 수주를 줘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러면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헬기나 전투기 이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 자금도 많이 소요가 됐는데, 정작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전투기도 만들어 놓고 팔려고 하니까 국가기관을 상대로 입찰을 못 해가지고 해외에서 올 수입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공적자금 투입해서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악재는 사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나온 기사를 하나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기업 성공 DNA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었는데요. 한국항공우주가 2030년 아시아 대표 항공우주 기업으로 거듭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항공기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기 추진, 자율비행 기술을 더하고 있다. 그리고 에어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추진하고 있고, 방산 전자 발사체 등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2030년 매출 10조 원 달성이 목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에어 모빌리티 사업, 유무인 복합체계, 그다음 위성 우주 발사체, 항공전자,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5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하고, 한국항공우주는 지금까지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기본훈련기인 KT-1, 다목적 기동헬기인 수리온,
군단급 무인기인 송골매를 통해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첨단 무기체제 개발에 매진해왔다. 이 같은 역량을 가지고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미래기술 기반의 신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또 보게 되면 UAM, 그러니까 도심형 항공교통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미 에어 모빌리티와 관련한 상당한 역량을 보유한 상황입니다. 전기 추진과 자율비행에 대한 추가 기술 개발에 대해서 미래형 에어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자체 투자로 개발한 수직 이착륙기 무인기인 NI-600VT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무인 자동 비행에 이미 성공을 했고요. 비행제 소프트웨어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AM에도 가장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로 전환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진입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미 아리랑 1호부터 7호까지 제작, 정지궤도 복합위성 등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고요. 한국형 발사체 총조립, 그 다음에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이걸 주관하는 총괄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찰위성의 연구개발도 담당. 이뿐만이 아니라 항공전자 장비를 자체 개발하고 설계 능력과 함께 제조 기술을 확보를 했다. 그 때문에 이 미래형 우주항공 산업의 이제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제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상황인데 주가는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 당장에 실현될 수 없는 악재가 나왔을 때 저가 매수에 가담해보는 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결과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걱정하지 말고 보유를 해라 라는 관점이고, 오히려 안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싸게 또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정보로 업로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